비운의 프랑스 전투기 그 두 번째 미라주 G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미라주 4000이라는 비운의 전투기를 소개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보다 더 망한 전투기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프랑스가 온 기술을 갈아 넣어 만든 정말 괜찮은 전투기인데 왜 비운의 전투기라고 불릴까요? 그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봅시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등장한 프로펠러 항공기인 복엽기를 시작으로 지금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까지 군용 항공기 역사는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발전을 이룬 만큼 기상천외한 전투기도 많이 등장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미라주 G 또한 보편적인 디자인의 항공기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날개가 움직이는 가변익 항공기였죠. 전투기의 날개가 일직선이면 안정적인 비행에 유리하고 날개를 뒤로 젖히면 고속 비행에 유리하죠. 두 날개의 장점을 한 날개로 엮을 수 있다면 날씨별 상황별로 적합한 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인류의 이런 발칙한 상상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가변익 항공기죠. 가변익이라는 발상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192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이론적인 접근은 가능했지만 실제 모형을 제작해 연구하기엔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현실은 안정적으로 날기도 힘들었는데 개발자 보고 날개를 접었다 피라고 하면 다 사표 쓰고 나갈 상황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인류의 기술력이 급진적으로 발전하면서 급기야 제트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제 가변익에도 충분히 손을 대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변익은 누구나 가지고 싶은 기술이었기 때문에 많은 국가가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중 가장 먼저 실질적인 도전을 시작한 곳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온갖 해괴한 무기들을 쏟아내던 나치 독일이죠. 오늘날의 가변익처럼 비행 중에 날개를 접고 펼 순 없지만 항공기가 뜨기 전에 날개의 각도를 조절한 뒤 이륙할 수 있는 메서슈미트 P1101을 개발해내며 가변익 전투기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반쪽짜리 가변익기의 탄생이었죠. 하지만 독일은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이 항공기를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미국에게 빼앗깁니다. 미국은 이 기체를 가져다가 가변익기를 제대로 개발해보기 시작하는데요. 마침내 미국의 항공기 제작 업체인 벨이라는 회사가 세계 최초의 가변익 항공기인 X5를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가변익기의 가능성을 깨닫고 개발에 뛰어들었죠. 그중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국가는 영국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소련에게 대항할 전투기를 새로 개발하고자 했는데요. 이 기체를 가변익으로 만들고자 마음먹게 됩니다. 하지만 가변익은 결코 쉽지 않은 기술이었기 때문에 개발에만 엄청난 돈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사이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당시 이해관계가 맞았던 프랑스를 끌어들이게 되죠. 그렇게 1965년 영불 가변익 전투기 개발 사업 AFVG를 시작합니다. 두 국가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전투기를 꿈꾸며 영국은 브리티시사가, 프랑스는 다쏘사가 사업에 참여하죠. 하지만 점점 사업이 진행될수록 프랑스의 다쏘사는 브리티시사에게 밀려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졌는데요. 어느새 영국이 사업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돈은 돈대로 투자하고 영국에게만 맞춰진 전투기를 만들어줄 상황이었죠. 이에 프랑스의 다쏘는 슬쩍 발을 빼고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쏘는 프랑스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미라주 3를 바탕으로 가변익 기술을 적용한 미라주 3G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쟁 기체를 또 본인들이 개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렇듯 공동사업에서 한쪽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니 일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었는데요. 결국 두 국가는 서로 양보하지 않으며 대립하다가 프랑스가 예산 문제를 이유로 사업에서 이탈을 벌입니다. 들어간 돈은 좀 아깝지만 어차피 다른 항공기를 개발 중이었으니 미련이 없었죠. 이제 가변익기를 독자 개발하는 데 집중합니다. 마침 프랑스 해군이 새로운 함재기가 필요하다며 다쏘에게 개발을 요청하는데요. 그런데 어디서 들은 건 있는지 갑자기 수직 이착륙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다쏘는 기존의 개발 방향과 너무나도 다른 요구에 당황하게 됩니다. 수직 이착륙 기술을 새롭게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지금 만들던 가변익은 다 뒷전이 될 판이었죠. 다쏘는 어떻게든 프랑스 정부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는데요. 가변익이 활주로가 짧아도 된다는 등의 장점을 언급하고
지금 당장은 수직 이착륙기를 만들 능력이 없다고 못을 받고 나서야 정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쏘는 프랑스의 자금 지원으로 가변이 끼인 미라주 3G를 이어서 개발하죠. 명칭도 미라주 G로 바꾸면서 제대로 된 기체를 만들어보고자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윽고 1967년 미라주 G의 시제기가 출고되고 같은 해 11월에 초도 비행까지 성공합니다. 유럽 최초의 가변익 항공기를 탄생시킨 것이죠. 그럼 미라주 G의 재원을 살펴보자면 전장은 15.4m이며 무게는 약 14톤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약 24톤에 달합니다. 승무원은 1명이 탑승하며 기종에 따라 2명까지도 탑승할 수 있죠. 항속거리는 3,850km이고 마하 2.3의 빠른 속도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미라주 G의 가장 큰 특징은 가변익기라는 것인데요. 날개를 펼쳤을 경우 20도, 접었을 때는 70도입니다. 이 밖에도 30도나 55도 등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최적화된 비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미라주 G의 동체는 다쏘가 개발 중이던 고정이 끼인 미라주 F2를 바탕으로 제작했는데요. 미라주 F2는 군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비운의 전투기이지만 미라주 G의 동체로 사용되어 제2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미라주 G는 그냥 F2에 가변익을 달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죠. 그리고 미라주 G는 단발 엔진을 채택했는데요. 반원의 공기 흡입기를 몸체 양옆에 하나씩 설치해 엔진으로 흡입된 공기를 모으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하나의 엔진으로도 뛰어난 비행 성능을 보여주었죠. 그럼 무장은 어떨까요? 아까 재원 설명 부분을 기억해보시면 무장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라주 G는 미완성 기체였기에 무장을 장착하지 못한 것인데요. 처음에 말했듯 미라주 G는 비운의 전투기입니다. 이는 프랑스의 정치 상황 때문이었죠. 당시 프랑스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에서 탈퇴하면서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무기를 독자 개발하고자 했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최대한 돈을 아껴가며 개발해야 했죠. 그런데 가변익 전투기는 동급 전투기에 비해 유지비가 몇 배나 비쌉니다. 프랑스 정부도 이 사실을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다 만들어놨더니 너무 비싸다면서 양산을 보류하게 됩니다. 대신 임시로 미라주 F1을 주력으로 사용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렇게 임시로 도입한 기체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시간이 주어지면 미라주 G를 다시 살려볼 수 있을까 했지만 이마저도 미라주 2000에게 밀려버리죠. 그래도 다쏘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떻게든 이 기체를 살려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1968년 프랑스가 핵 폭격기 도입을 고려하며 항모에서 안정적인 이함이 가능한 미라주 G에 다시 한번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렇게 다쏘는 프랑스군의 요구사항대로 미라주 G에 쌍발 엔진을 장착한 폭격기 형태의 개량형 미라주 G8을 개발했죠. 하지만 같은 해인 1968년 혁명의 나라답게 학생 봉기와 총파업이 발생하며 프랑스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미라주 G8의 개발을 보류시키죠. 이렇게 사업이 흐지부지 되었지만 다쏘는 손을 놓지 않았고 그로부터 5년 뒤에 초도 비행에 성공시킵니다. 심지어 초도 비행에 성공한 미라주 G8은 비행 최고 기록까지 세우는데요. 고도 12,800m에서 무려 마하 2.34의 속도로 비행하는 데 성공합니다. 1973년에 세워진 이 기록은 1995년까지 깨지지 않을 정도로 성능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이렇게 미라주 G를 살려보려고 열심히 어필했지만 프랑스 정부는 미라주 G8을 외면해버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산 문제가 이유였죠. 미라주 G8은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시제기로 만든 기체들도 이후 실험하다가 추락해버렸기에 다쏘는 더 이상 매달릴래야 매달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과연 다쏘가 여기에서 포기했을까요? 그렇다면 불굴의 의지라고 표현하지도 않았겠죠. 비록 기체도 없고 자국에서도 외면받았지만 다쏘는 미국과의 공동사업도 진행했습니다. 당시 미 해군에서 새로운 가변익 전투기를 원했는데요.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 미국의 링템코 보우투사와 다쏘가 1968년부터 공동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VFX라고 불렸습니다. 다쏘는 미라주 G의 기술력을 이런 방식으로라도 써먹으려 했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제너럴 다이나믹사의 YF-16에 밀리며 결국 최종 선정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미라주 G는 어차피 실패할 운명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격변의 틈바구니에서 제법 잘 만들어졌지만 지독하게 선택받지 못한 비운의 전투기 미라주 G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